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과 미 영 해군을 향해 더욱 거세게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홍해 안보를 명분으로 다국적 함대를 보내 예멘 내 후티 근거지에 폭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합군의 반격에 후티 반군은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등에 업고 후티는 끝없이 공격 드론과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데요. 격해지는 갈등의 홍해 상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가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주로 사용하는 이란제 자폭 드론의 가격은 약 2,000달러, 조금 더 큰 샤헤드 136 드론은 2만 달러 정도 가격인데요. 방어를 위해 미국이 사용하는 대공 미사일은 약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대공 방어를 위해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대안으로 레이저 무기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광속으로 고출력 에너지를 표적에 쏘아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인데요. 차량과 함정, 항공기 등에 탑재될 수 있고 경제적이라는 측면 때문에 미래의 무기체계로 꼽혔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실전 배치된 적은 없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발되어 왔는데요. 지난달 영국은 처음으로 공중 목표물에 대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드래곤 파이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50kW급 출력에 1km 떨어진 곳에서 동전을 맞힐 정도로 정확하다는데요. 한 발당 10파운드 미만의 가격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에서는 해군이 2020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시험한 적이 있는데요. 태평양에서 USS 포틀랜드가 비행 중인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병대도 적어도 대공 레이저 무기로 드론을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라파엘 시스템에서는 아이언돔의 레이저 무기를 추가한 아이언빔의 개발을 가속화했는데요. 10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을 격추하는데 20에서 50kW급 출력이 필요한데 100kW급 출력이면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밖에도 유럽의 MBDA가 몇 년 전 소형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아테나라는 레이저 무기를 선보였죠. K방산의 하나도 고출력 레이저 발사 실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소형화한 레이저 무기를 고폭탄에 쐈을 때 몇 초 만에 쾅 하고 폭발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즉각적으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 근거리 교전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미사일이 폭발하며 생기는 낙탄도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기술을 더 보완해야 합니다. 고열을 식혀줄 하이테크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날씨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많이 끼는 날씨에는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고 황사가 불청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단점은 다양하지만 뛰어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에 세계 각국은 레이저 무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공격 드론처럼 드론을 잡는 레이저 무기도 하늘 바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